일단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50mm, 그 다음에 카피, 어레이 5개 3mm 간격으로 제가 3mm 간격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좀 그려보실까요?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치수가 들어가요. 조금 더 좁게 되면, 조금 더 좁다면, 예를 들어서 1mm 정도 안으로 넣어놓고 보면, 이렇게 좁으면 이렇게 치수가 들어갑니다. 화살표 바깥쪽으로 문자가 나가는 건 두 번째 치수선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문자가 안에 있고 화살표가 먼저 나가게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에 보시면은요, 모디파이, 바로 여기요, 피트 탭. 우리가 지난 시간에 텍스트 탭까지 했을 겁니다. 오늘은 피트 탭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만약에 there isn't 뭐뭐 하지 않으면 enough room to place, 즉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무슨 공간이냐면 both text and arrow, 화살표나 문자 둘 다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insid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안쪽에 화살표와 문자가 위치하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the first thing, 첫 번째로 to move outside, 바깥쪽으로, the extension line, 치수선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처럼 치수선이, 그러니까 치수선 공간이 부족한 경우, 화살표랑 치수 문자가 치수 보조선 안쪽으로 다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공간이 부족하죠. 이럴 때 누구 먼저 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either 텍스트와 arrow, either는 어느 하나란 뜻입니다. 문자와 화살표 어느 하나 자동으로 알아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핏인 겁니다. 캐드가 알아서 빼겠다는 뜻입니다. arrow를 체크하면 화살표가 먼저 나가고요, 텍스트를 체크하면 문자가 먼저 나가고, both text and arrow 그러면 둘 다 나가버립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공간이 부족하면 아예 둘 다 나가버려요. 이렇게요. 원래 여기 3이 안에 있던 거잖아요. 근데 둘 다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둘 다 나가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제가 다시 either 텍스트와 arrow라고 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서클을 그릴 때, 서클에 지름이나 반지름 치수를 넣을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요. KS는 이게 아니에요. KS는 이게 아닙니다.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화살표 기준으로 놨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KS입니다. 중심에서부터 끝까지, 끝쪽에서 끝쪽까지. 다만 문자는 이럴 때 중간에 와야 됩니다. 반지름 20, 다이아메타, 이렇게 문자가 지금처럼 중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either 텍스트와 arrow로 놓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반드시 arrow나 텍스트 위주로 먼저 놓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보시면 always, 항상, keep, 유지합니다, 문자를 between extension line, 그러니까 치수 보조선 사이에 문자를 유지시키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게 되면요, 바로 이 부분. 아까 어땠나요? 숫자 2가 오른쪽으로 갔었죠. 근데 지금 어떤가요? 딱 가운데 위치한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0.5mm 이동해 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치수가 이렇게 다 몰려버립니다. 자, 이럴 때 딤 스타일을 이용해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서프레스 억제하다, 화살표, 만약에 they not fit insid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안에 화살표가 위치하지 못하면 화살표는 억제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가 억제됩니다. 근데 화살표 억제해서 쓰기도 하고 슬래시로 놓기도 하고, 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이 아랫부분으로 내려갑니다. 문자가 not in the default position, 기존 위치에 있지 못할 때 beside the dimension line, 치수선 좌우에 놓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제로 놓으라 그랬으니까, 자, either 텍스트로 놓고 beside the dimension line으로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 다시요. 여기 보면 over dimension line with leader입니다. 지시선과 함께 치수선 위에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치수선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얘 문자 선택한 다음에 그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치수선과 함께 끌려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참 많이 써요. 이렇게 지금 치수선과 함께 쭉 끌려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맨 마지막 게 뭔가요? 오버 디멘전 라인, 치수선 위에 놓은데 without leader, 지시선 없이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지시선 없이 놓으니까 이 숫자가 어디에 치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좀 어려운 걸로 그려보죠. 우리 전에 요런 거 그려봤어요. 요거 그려봤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안 가지고 계시나요? 뭐 간단하게 중심선만 빨리 그려보도록 하죠. X라인 0도 90도, 중심선만 그리세요. 자, 센터 컬러는 빨간색, 선의 모양은 ISO 04, 중심선만 그리는 겁니다. LTS 100, 옵셋 4200, 1800, 1600, 1900, 4500. 옵셋 4300, 2400, 3000. 옵셋 1300, 옵셋 3300, 4000, 3600, 2100, 1200.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필렛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중심선만 빨리 그려보시죠. 자, 여기다 이제 치수 기입을 할 건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화살표도 분명히 있어요. 문자도 네, 있어요. 근데 너무 작은 거죠. 늘 이야기하지만 다 축척에 맞춰야 돼요.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피트 탭에 보시면 이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거 생각 안 나도 좋아요. 근데 요것만큼은 꼭 생각하셔야 돼요. 유즈 오버롤 스케일. 얘가 바로 축척입니다. 얘가 바로 축척이에요. 그러면 1대 100으로 놓으면 이렇게 100배가 커집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거 바로 축척입니다. 축척. 이 유즈 오버롤 스케일만큼만 꼭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10mm. 그러면 치수 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 컨티뉴. 뭐야, 왜 소수점이 나와? 다시 컨티뉴. 자, 제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모디파이. 8mm. 그래야 베이스 라인 할 때 온전히 이렇게 치수가 나오겠죠. 여기도 다시 볼까요? 그 다음 컨티뉴어스. 다시 라이너. 컨티뉴. 다시 라이너. 컨티뉴. 자, 어떤가요? 치수 기입 딱 맞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우리가 배웠던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근데 축척만큼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치수 기입 넣어보시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번엔 프라이머리 유닛입니다. 프라이머리 유닛은 주된 치수, 주치수란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 유니트 포맷에서 디시멀입니다. 디시멀은 10진수를 뜻하고요. 뭐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는 과학 지수, 엔지니어링, 뭐 그 다음에 아키텍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요 디시멀로 놓을 때는 요 프리시즌 하고 여기 디시멀 세퍼레이터를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프리시즌은 소수점 자릿수를 의미하고요. 여기 디시멀 세퍼레이터는 소수점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소수점을 넣으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소수점 두 자리,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릿수. 이게 맞는 건가요? 다시 볼까요? 자, 콤마가 아니고 페리오드요. 페리오드로 놓으셔야 이렇게 바뀝니다. 소수점 자릿수가 페리오드, 즉 마침표이어야 되죠.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뭐냐면 디시멀 말고 윈도우 데스크탑이요.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면 얘를 안 써요. 자, 다시 볼까요? 페리오드 대신에 콤마로 놨습니다. 자, 디시멀 세퍼레이터고 윈도우 데스크탑입니다. 그럼 그대로 특별히 바뀐 거 없이 나오죠. 윈도우 데스크탑은 소수점 자릿수가 여기 마침표로 나와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거요. 이거요. 천 단위 자릿수요. 다시 볼까요? 자, 제가 디시멀로 놨습니다. 당연히 얘는 페리오드로 놔야 되고요. 근데 천 단위 자릿수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봅니다.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놓고 쓰는 이유가 바로 이 천단이 잘 있어요.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죠. DC본으로 놨다가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한번 바꿔 보시죠. 디멘전 모디파이. 자, 라운드 오프는 소수점 반올림, 요 반올림에 대한 내용이고, 얘 머릿말, 꼬릿말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요거예요. 메저멘트하고 제로 서퍼레이션입니다. 지금 제로 서퍼레이션 먼저 보는데 리딩하고 트레일링이 있어요. 트레일링이 체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보면 여기 제로 서퍼레이션은 둘 다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퍼레이션에 프리시즌에서 0으로 되어 있죠. 자, 제가 선을 두 개를 그릴 겁니다. 제가 대충 그렸습니다. 각도를 넣어보죠. 앵귤러 54도 정확한 거 맞을까요? 아닐걸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소수점이 안 나올 겁니다. dim 스타일 모디파이 보시면 여기 프리시즌이 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최소 이 두 자리를 놔주셔야 소수점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각도는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각도를 측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또 각도가 또 나와요. 이렇게 소수점이 무조건 나옵니다. 자, 한번 바꿔 보시죠. dim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보시면 얘는 길이에 대한 내용이고 길이에 대한 제로 억제고 여기는 각도에 대한 제로 억제입니다. 요 트레일링이 꼬리란 뜻입니다. 꼬리요. 이 꼬리를 체크해 주셔야 이렇게 소수점이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감춰주고, 지금 보시면 소수점이 있으니까 나오고 없으면 감춰주고, 저 트레일링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트레일링, 요 값이요. 요 값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제가 옵셋 0.5mm 옵셋 합니다. 이렇게 0.5mm 옵셋이요. 0.5mm 옵셋 하니까 앞에 0이라는 숫자가 붙죠? 얘가 머릿말입니다. dim 스타일에 보시면 이렇게 아주 작은 숫자에 대해서 여기 리딩이요. 머릿말이요. 머릿말. 얘를 체크하면 얘가 이렇게 감춰집니다. 0.5가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요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자,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제가 선을 그렸습니다. 50mm 카피, 자, 어레이 5개 3mm 간격 라인,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옵셋 3mm. 자, 제가 3mm로 이렇게 그렸고요. 다시 옵셋 25mm. 25mm 너무 큰가? 20mm. 자, 선 연장하고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포크죠? 자, 이렇게 포크를 그렸습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이게 공간이 너무 작아요. 제대로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렇게 서클을 그려서 복사해 갑니다. 적당히 가운데다 놓고 복사합니다. 이렇게 복사해 가요. 트림으로 자르고 스케일 얘를 키웁니다. 한 3배 정도. 얘가 디테일 도면입니다. 상세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크게 확대해 가서 이렇게 그립니다. 이걸 상세도라고 하는데 디테일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숫자예요.
여긴 3으로 제대로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긴 얼마로 나와요? 9로 나옵니다. 제가 3배 키웠거든요. 3배 키웠기 때문에 여기가 숫자가 안 맞아요. 이걸 조절하는 게 사실상 메저멘트인데, 요 메저멘트 스케일인데, 이게 메저멘트 스케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숫자에 다 적용돼요. 그래서 여기서 못 쓰고, 자,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숫자 1을 누르면 바로 여기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가면 여기 스케일 라이너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 값입니다. 그러면 숫자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스케일 라이너로 조절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여기 프라이머리에 보시면 스케일 라이너를 이용해서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얼터네이트요. 얼터네이트는 2차 치수입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 유니트를 체크하면 2차 치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치수, 첫 번째 치수와 두 번째 치수가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얼터네이트에 보시면 기본 단위가 디시멀로 되어 있네요. 똑같이 윈도우 데스크탑. 그 다음 프리시즌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볼 건지 2자리까지 놨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플러 퍼 알트 유니트 대체 2차 단위의 배수입니다. 이거 1로 놓으면 똑같은 크기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똑같은 숫자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만 얘도 지금 소수점 00이 찍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 프리시즌 여기 트레일링 요거 끄시면 돼요. 제로 서프레션에서 트레일링을 체크해 놓으면 소수점이 안 나옵니다. 있는 건 나오고 없는 거 안 나오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만약에 제가 여기 멀티플러 퍼 유니트에다가 2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2배 커진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지금 값이 2배 커진 거 보이시죠? 우리가 지금 쓰는 건 밀이고 얘는 인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인치로 쓰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 나누기 25.4 이렇게요. 소수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25.4 1인치는 25.4mm입니다. 그러니까 1mm는 25.4mm분의 1이 이제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소수점 썼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점은 안 되니까 곱하기 10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만큼을 곱하면 인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미리, 얘는 인치.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보시면 여기요. 프리픽과 서픽이 있습니다. 요 머릿말 꼬릿말이에요. 얘는 인치, 얘는 미리. 그러면 이렇게 꼬릿말에 미리 인치가 뜹니다. 이렇게 서픽과 프리픽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프리픽은 머릿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밀이라고 써봤습니다. 그러면 앞에 미리가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쪽에 이제 단위가 붙죠.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 하고 나면 지우세요.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스먼트에 보면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밸류 뒤에다 붙는 거고 빌로우 프라이머리 밸류 그러면 밑으로 붙는 겁니다. 이렇게요. 주치수 얼터네이트, 주치수 얼터네이트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톨러런스요. 치수 공차인데 이 얘는 치수 공차입니다.
우리가 전에 했던 건 형상공차고 얘는 치수공차예요. 여기서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치수공차가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치수공차는 중요한 부위에만 줍니다. 예를 들어서 소재와 소재가 맞닿아서 이렇게 결합되는 자리, 또는 마찰이 일어나는 자리. 그러니까 마찰이라면 이렇게 저기 슬라이딩 한다든지 회전한다든지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는 자리들은 얘가 들어가요. 근데 그 외에는 안 넣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쳐줘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메소드부터 볼까요? 여기 디비전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세 가지 값이 있어요. 시멘트리컬, 디비전, 리밋, 이렇게 총 세 가지 값이 있는데, 시멘트리컬은 상한값하고 하한값이 똑같을 때 이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하고,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디비전은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리밋은 계산되셔서 나오는 걸 말합니다. 자, 먼저 디비전으로 놨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스케일링 포 하이트하고 버티컬 포지션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요. 기본 치수가 있고 뒤에 이렇게 공차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치수 문자가 있고 공차 문자가 있잖아요. 이 공차 문자는 이 치수 문자의 0.5입니다. 이 문자의 0.5예요. 근데 지금 1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간에 있어야 돼요. 이 문자가 여기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체크하고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스케일링 포 하이트를 0.5로 고치고 버티컬 포지셔닝을 미들로 바꾸셔야 돼요. 자, 일단 1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으로 간 거 보이시나요? 네. 치수 문자는 이 공차 문자의 중간에 있어야 되고요. 자, 0.5 그러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놔보시죠. dim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여기선 딱 요것만 쓰시면 돼요. 요거 0.5 미들만 쓰고 얘는 끕니다. 넌 끕니다. 그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요, 뭐 똑같이 트레일링이 있고요. 얼터네이트 유니트 있네요. 이건 넘어가도 되겠군요. 자, 넌. 그 다음에 공차를 넣고 싶은 치수를 선택합니다. 치수 선택하면 바로 이렇게 여기에 쭉 내려가면 톨러런스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선택하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톨러런스 디스플레이를 시멘트리컬로 놨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0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리미트 어퍼 값이 있는데 요 값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대칭돼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똑같은 것을 시멘트리컬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시멘트리컬 말고 이렇게 디비전으로 나갑니다. 디비전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진 걸 말하는데요. 로우 값이 마이너스고 어퍼 값이 플러스 값입니다. 이렇게 0.12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0.12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어퍼 값은 자연스럽게 플러스고요. 로우 값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플러스 값 곱하기 플러스 값은 플러스로 나오고 마이너스 값 곱하기 플러스 값은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값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나옵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이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0.12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값이 플러스 공차가 되겠죠. 거꾸로 마이너스 공차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넣으면 돼요. 대신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공차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 마이너스 공차, 플러스 공차, 총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디비전이 아니고 리밋이요. 리밋을 놓으면 이렇게 숫자를 적용해서 펼쳐줍니다. 리밋으로 놓으면 이렇게 숫자가 적용돼요. 이건 주로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놓습니다. 자, 얘를 제가 디비전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4천에 여기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나보죠. 4천에 플러스 0.23이니까 4천.23이라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4천에 마이너스 0.12면 얼마인가요? 3999.97인가요? 87인가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얘를 적용시켜라 라고 하면 88이네요. 이렇게 그냥 딱 적용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